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그 자리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김 여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거취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사퇴를 결심할 경우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오늘 교체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하던 책임자가 바뀐 겁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16일부터 부산 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대변인으로 곁을 지킨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1월부터 김 여사 사건 처리 문제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견해차가 생겼고 송 지검장 교체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로 수사팀 교체설이 현실화된 겁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앞두고 검찰지휘부가 통째로 물갈이 되면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오늘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그 밑에서 명품백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도 교체됐습니다. 승진은 했지만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자천 때 갔었던 검찰의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특수통검사들까지 지원받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에 속도 내던 수사팀. 오늘 인사에서 이 수사팀을 지휘하던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형식은 검사장 승진이지만 수사할 수 없는 보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법무연수원은 검찰의 유배지로 불리며 대표적인 좌천성 보직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곳인데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식 석상에서 법무연수원 인사는 좌천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김 차장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좌천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9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이를 따랐는데 이것이 이번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얼마나 커질지 최대 변수는 이 사람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 총장은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표를 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오늘 강원도 영월과 원주를 방문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밤늦게 서울로 복귀합니다. 내일 예정돼 있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제천지청 방문 등 남아있던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총장은 6일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돌아온 건 검찰지휘부 전격 교체로 일선 검사들은 이 총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에게 사표를 내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검사도 이런 인사는 처음이라며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검찰 내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보고는 받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방 통보였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 등은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입니다. 이 총장은 최근 다음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혀 김 여사 사건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임기 내에 종결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단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사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교체된 날,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고 그 과정을 몰래 찍은 최재형 목사를 소환했습니다. 이 최 목사 진술에 따라 김 여사 소환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장 기자, 아직도 조사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최 목사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검찰에 출석해 9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명품백을 전달한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향수, 화장품, 양주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가 물품을 건넨 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청탁이 아닌 잠입 취재가 목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명품백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원본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이미 인터넷 언론에 다 건넸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오는 20일 김 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 최 목사 조사를 마치면요. 그럼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받게 됩니까? 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여사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방식도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금품을 건넨 최 목사의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김 여사를 조사하게 되면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피의자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강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 서면 조사 방식이 높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뉴스 박지환입니다. 네, 안희 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진 건데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취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총장은 오늘 강원 영월과 원주로 일선 검사들 격려 방문을 가 있습니다. 원래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은 제천과 충주 지역 검찰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모두 취소하고 오늘 밤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 총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보고는 받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총장에게 사표를 쓰라는 거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이 총장은 내일 아침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할 예정인데 여기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이 총장은 많은 고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야당에서는 이 검찰총장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 왜 사직을 고심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이번 검찰 인사는 대통령실의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신속하게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시에 따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전 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가 나왔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는 대신 현 수사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총장은 이미 지난 1월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
나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앞서 공 기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상치 못한 인사였던 거예요, 오늘이? 네, 검사들도 오늘 인사에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검찰 내부망에 검사장과 고검장들의 사직의 글이 줄을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이주영 서울고검장과 노정현 대구고검장 등 최소 7명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갑자기 인사 발표가 뜬 겁니다. 오늘 하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 소환 조사를 한 날이었는데요. 바뀐 인사에 따른 부임 날짜가 16일입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뀌는 겁니다. 자, 조영민 기자. 네.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지금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지 거의 일주일 만에 인사가 나다 보니까 결국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인선된 지 6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검찰 출신 이 김 수석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무관하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준비됐던 인사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민정수석이 수개월 걸리는 검찰 인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으니 적절하고 통상적인 이 검찰 인사일 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이 속도가 붙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인사라서 대통령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강조해도 의혹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니까 여기도 한번 물어보죠.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오늘 교체된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원래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원석, 송경호 두 사람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었죠. 대통령실 내부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봤습니다. 같은 윤석열 사단이지만 이 깊이의 차이랄까요? 일종의 이 농도 차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만 처음 총장과 지검장으로 임명될 때에는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사단 내에서도 한동훈 라인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임명된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지낸 진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정치권에서 이 찐윤, 찐명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잖아요. 같은 분류법이 검찰에도 적용된다는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총선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신뢰가 깨진 게 이번 검찰 인사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공 기자, 이번 검찰 인사가 뭐 일각에서 수사팀을 뭐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검찰 내부는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두 갈래로 펼쳐져 있습니다. 1차장 산하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4차장 산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창진 1차장 검사, 고영곤 4차장 검사가 전격 교체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이미 고검장급 평가를 받는 요직입니다. 승진했다기보다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김창진 검사와 고영곤 검사 역시 표면상으로는 검사장급 승진이지만 수사를 맡지 않는 보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 기자.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번 인사로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예를 들어 수학 공부를 하던 학생이 시험 과목을 바꿔서 영어 시험을 치르라고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새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명품백 수사를 하는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은 언제 인사가 났는지도 예측도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표면상으론 실제로 수사 인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원석 총장이요. 임기 내에 이 수사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이제 약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총장은 거듭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밝혔습니다.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임기 전까지 끝낼 수 있다고 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개입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가 됩니다. 이번 검사장 인사로 이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수사 상황도 지켜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조영민, 공태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이번 총선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차기 당권 주자에서 선두권을 형성하는 두 사람의 만남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저녁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총선 이후 두문불출하고 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정치인을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신뢰를 쌓은 두 사람이 지금 당 상황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진해 맞붙은 원 전 장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은 전당대회 관련 언급도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윤, 비윤 모두로부터 한 전 위원장이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 전 장관과 어떤 관계가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치 작전을 짠 듯 모두가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며 2조 심판론을 비판하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의 범죄를 비판하지 말고 대충 넘어가줘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 옹호도 나왔습니다. 참 잘 나갈 때 그 2말 3초 그때까지 아니 이런 얘기 한 사람 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이것 때문에 졌다? 좀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봐요.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려다 오히려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게 친한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최레인 뉴스 최선입니다. 한동훈 등판론이 커지면서 여권대 견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 인사들뿐 아니라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한 전 위원장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안보경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2조 심판론을 비판했습니다. 중동 출장 중인 오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며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등 심판론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띄우면 여당은 똑같이 심판론으로 갈 게 아니라 미래로 시선을 돌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2조 심판론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2조 심판론이다, 무슨 운동권 청산론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는데 잘못한 거죠. 당권 도전을 검토 중인 유 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총선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물러나셨는데 또 다시 출마를 한다. 대권과 당권 도전에서 경쟁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며 공격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지지하며 명심을 띄웠는데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추윤 갈등이 또다시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장에 출마한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갔을 때 제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우리 검찰의 수사권은
다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거기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총장의 불법, 비리, 반칙을 밝혀내고 징계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 사흘 앞두고 대통령 공격에 나선 겁니다. 추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최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도 찾았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되찾아 줄 것을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조정식, 정성호 의원의 후보 사퇴로 상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으로 압축됐습니다. 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가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나에게만 말했다고 주장하며 명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추 당선인이 의장이 되면 악연인 추, 윤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붙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만났어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한데요. 잠룡들의 뭘까요? 네, 대화 주제의 동행코드 궁금하시죠? 이번 만남이 원 전 장관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선거 과정에서도 친분을 과시해왔죠. 여러분, 저와 원희룡이 원패스로 뭉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권력도 모두 시민을 위해 썼습니다. 나 이거 닭똥집이야. 똥집. 나 이거 봐요. 똥집.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좀 과거고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네, 직접 대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평소 그들의 생각을 이 주변을 통해 취재해 봤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원 전 장관은 대통령, 한 전 위원장 포함해 보수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해집니다. 선거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겠죠? 네, 패배 원인으로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이 뜨겁죠.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 불가피한 전략이었다며 옹호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맞붙은 원 전 장관, 2조 심판론은 불가피했지만 효과가 컸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듯 또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최대 관심사는 역시 차기 전당대회입니다.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이 두 사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 나란히 상위권이었죠. 출마 여부까지 확정해 이야기하진 않았겠지만 전당대회와 관련한 의견은 나눈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쨌든 친윤 색채가 옅은 차기 당권과 대권 주자,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행보 보면 알겠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방금 봤던 추미애 당선인인데 의회에 덕담을 했어요? 네, 홍 시장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에게 의회에 덕담을 했는데요. 팬사이트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국회의장 할 만하다는 반전에 답을 한 겁니다. 이거 좀 강경파로 분류되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는 걱정도 목소리도 많던데 진짜 좀 의외의 답이기도 하네요. 네, 두 사람 나름 인연이 꽤 깊더라고요. 먼저 추 당선인 대구 출신인데다 둘 다 사법연수원 14기고요. 2017년에는 나란히 여야 대표를 했죠. 국익을 위해서 좋은 파트너가 돼주시고요. 덕담해 주시는 의미를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연수원 동기면 친할 법도 한데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연수원 시절 같은 반이었지만 당시 홍 시장 추 당선인이 너무 미인이라 말도 못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짱을 꼈을 때도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 지난 대선 땐 나란히 여야의 대선 경선 후보였죠. 당시 추 후보, 홍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고요. 같은 반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야당의 후보가 돼 주십시오. 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좀 애정은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라인 야후 사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탓과 문재인 탓. 네,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여야가 서로 전현직 대통령 탓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일본에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조국 대표는 오늘 독도까지 찾아 윤 대통령을 탓했습니다. 오히려 정보 용토를 빼앗긴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것입니다. 아니 그럼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 전 대통령이 라인이 일본 기업과 합병할 때 기여를 했다는 주장인데요. 2019년 7월 문 전 대통령이 일본의 손정희 회장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고 그때 라인 야후 합병 얘기가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날 저녁에 성북동에서 이혜진 네이버 의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2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갖게 되고 라인하고 야후하고 합치자. 합병이 거기서 그 3파역 역할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일단 뭐 검증은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좀 내탁 공방을 하는군요. 네, 대통령실은 일단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은 내탁 공방 전에 국익부터 챙겨야 될 때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299일 만에 첫 소환 조사인데요. 이 임 전 사단장, 최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국방부와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충돌했었죠. 일각에서는 임 전 사단장을 빼라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키맨, 오늘 뭐라고 했는지 군복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 차림으로 경찰청에 들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때 무리하게 수중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원 최상병이 순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사건 발생 10달 만에 첫 소환 조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최상병 순직과 관련된 자신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 당시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4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대장이던 이모 중령을 소환하는 등 최근까지 5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최윗선 지휘부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이 변호사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로펌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만 2억 원이 넘는데요. 극히 이례적이란 지적에도 후보자 측은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2018년 법무법인과 오 후보자 배우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된 업무는 운전직이고 평일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명확한 시간이 명시된 오 후보자의 계약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배우자 연봉은 세전 5,400만 원, 2019년 잠시 그만뒀다가 2021년 법인에 재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만큼 5년간 최소 2억 원 이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의원 측은 오 후보자 고액 연봉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를 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변호사의 배우자가 운전직으로 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극히 이례적이에요. 실제 근무를 했는지. 그다음에 혹시 탈세 등의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살펴봐줄 필요가 있어요.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채용 주체가 법무법인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이란 입장입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운전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한 것이라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의 검사가 피고인이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당사자 장 씨가 최초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검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죠. 장 씨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채널A가 장 씨와 검사가 나눈 문자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장시호 씨.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은 검사가 장 씨에게 증언 연습을 시켜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혹은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이 없는 거 외워서 증언해서. 하지만 당사자인 장시호 씨는 채널A에 검사가 위증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위증을 부인한 건 처음입니다. 채널A가 확보한 김모 검사와 장 씨가 지난해 11월 주고받은 문자에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되기 훨씬 전입니다. 장 씨가 보낸 문자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며 부장님께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 씨는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오해를 풀고 싶으나 연락이 겁나 사실을 거짓 하나 없이 고한다며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10일 인터넷 언론 강모 기자와 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엔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내는 등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남성을 납치 살해한 뒤에 이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3명 중 1명이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태국에서의 행적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도주한 공범 2명의 행적도 쫓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 보도 보시고 잔혹했던 이 사건 아는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물 밖으로 꺼낸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통. 시멘트로 채워진 통 안에는 30대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7일 A씨 어머니는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었다며 1억여 원을 보내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찰 신고 이후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A씨가 발견된 겁니다. คาดว่านายเราอึนจงเนี่ยเปลือยนิ้วมือทั้งสองข้างถูกตัดตั้งแต่หัวแม่โป้งไปจนถึงนิ้วก้อยครับคาดว่าอะไรฮะ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เพื่อจะทำลายหลักฐานไ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หาลายนิ้วมือได้ 용의자로는 한국인 3명이 특정됐습니다. 지난 3일 A씨를 차에 태워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고 시신을 담아 버린 플라스틱통을 사는 모습 등도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들 중 지난 9일 국내 입국한 기록이 확인된 20대 남성 이모 씨를 어제 저녁 정북 정읍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파타야 저수지 인근 호텔에서 머물 당시 모습이 CCTV에 찍힌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 등과 협조를 통해 공범 중 1명이 캄보디아로 도주한 흔적을 발견하고 나머지 1명의 행적과 함께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조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CCTV까지 막 공개되면서 이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의 행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피해자 A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용의자들 총 3명이고 모두 한국인 남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한국으로 들어온 20대 이모 씨는 어제 저녁 전북 정읍에서 긴급 체포됐죠. 나머지 2명 중 30대 남성 이모 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태국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1명,
또 다른 30대 남성 김모 씨는 미얀마로 도망갔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지만 태국 경찰은 수사 브리핑에서 미얀마 도주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서 정확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찰은 이들 공범 두 명의 행방을 국제 공조를 통해서 계속 쫓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태국 현지에서도 관심이 아주 큰 것 같더라고요. 워낙 범행 수법이 잔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용의자 3명은 피해자 A씨를 이달 초 살해하고 또 검은 플라스틱 통에 넣은 뒤 시멘트를 채워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죠.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A씨는 플라스틱 통에서 나체 상태로 10손가락이 모두 잘려 있었습니다. 당초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이 A씨 사망 전 고문을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파타야 숙소에서의 흔적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จากการสืบสวนต่อเนื่องนะครับก็พบว่าจากการไล่กล้องวงจรปิดนะครับ 네, 이후 용의자들은 A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A씨가 마약을 버리는 바람에 손해를 봤으니 1억 1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A씨의 장기를 팔겠다는 말까지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용의자들과 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좀 나왔습니까? 네, 우선요. 지금 A씨와 용의자들이 파타야로 향하던 그날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이일 저녁 A씨가 홀로 숙소를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다음 날 새벽 용의자들은 술집을 나와 A씨를 차에 태우고 파타야로 향합니다. 현지 경찰은 A씨의 태국인 여자친구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와 용의자들이 기존에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E씨 1명을 포함한 일당 3명 모두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안인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네, 복도에 CCTV가 안 달려있는 오피스텔만 굴러서 남의 집 택배를 훔쳐온 20대 남성. 택배 상자를 뜯어서 필요한 건지 보고 내용물만 꺼내서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밟혀서 결국 체포됐습니다. 최다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양손에 검은색 봉지를 들고 나옵니다. 뒤이어 다른 경찰은 성인 몸통만한 봉지를 껴안고 걸어갑니다. 자세히 보니 안에 빈 택배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경찰은 봉지를 순찰차에 집어넣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택배가 절도됐다는 신고가 6건 접수됐습니다. 퇴근하면서 보니까 택배 상자가 사라진 거를 발견을 했어요. 경찰이 와서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는 20건 정도 더 있다. 절도범은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옷 등 필요한 생활용품만 훔쳐갔습니다. 빈 상자와 필요 없는 물건은 오피스텔 계단에 버렸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걸 노린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오늘 오전 용의자 20대 남성을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생활이 어려워 택배를 훔쳤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가 뼈가 부러지는 전치 14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한 건데요. 문제가 커지자 보호사는 병원을 그만두고 잠적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송진섭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 한 보호사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80대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주다 갑자기 베개를 집어들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후 신경질적으로 몸을 밀치더니 주먹으로 팔을 내려칩니다. 할머니가 계속 저항하자 갑자기 왼쪽 다리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올려 그대로 꺾어버립니다. 할머니는 대퇴골 골절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걸로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이 학대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보호자가 기록이 남아있는 한 달 반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해당 보호사가 13차례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일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직장 그날로 그냥 그만뒀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이 몸 건드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하지만 가해 보호사는 요양원을 그만두고 잠적해버린 상황.
바로 퇴사하셨어요. 잘못했다고.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귀신의 시험만 자기는 모르겠대요. 가해 보호사는 할머니가 가슴을 핥히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신고했고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호사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요양원 측은 직원들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무인 점포에서 돈도 안 내고 라면과 음료수 등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면서 8시간 동안 머무른 4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양 잠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이 출동하자 출입문을 냉장고로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무인 점포에 들어온 한 남성이 탁자에 앉아 라면을 먹습니다. 1시간 뒤 탁자 위엔 먹고 남은 라면과 음료수가 가득합니다. 곧이어 잠옷으로 갈아입은 남성. 편한 차림으로 점포 곳곳을 돌며 냉장고를 열어보고 CCTV도 돌려놓습니다. 날이 밝자 무인 점포 주인이 남성을 발견하고 들어오려고 하자 냉장고로 출입문을 막아버립니다. 반대편 창문도 냉장고를 옮겨 가리고 쓰레기통까지 쌓아 올립니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겨우 냉장고를 밀어내고 점포 안으로 진입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흉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고 양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40대 남성이 무인 점포에 머문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8시간이었습니다. 잠옷도 갈아입었으니까요. 누워서 이제 좀 자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먹을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지난달 말 입주 예정이었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파트 현관이며 보일러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와 시공 마무리가 안 된 게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신무경 기자입니다. 보일러에서 물이 새 바닥이 젖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현관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안 새인 데가 없냐? 소변 흔적도 보입니다. 지난달 말 입주 예정이었던 경북 구미의 486세대 규모 아파트 내부입니다. 사흘간 진행된 사전 점검에서 하자와 미시공 등 3만여 건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공사가 입주 예정일 불과 일주일 전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13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이제 숙박업소나 이런 데로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단기 아파트를 구했는데 평균 시세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뭐 한 달 정도 계약을 했고. 구미시는 입주 후 보수하면 불편이 예상돼 4월 30일까지 준공 승인을 내주기 어렵다고 전달했는데 시공사가 늑장 공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공사는 구미시가 준공 승인 전 공용 부분 하자를 수리하면 되는 주택법상 요건을 넘어서 세대 내부까지 보수하라고 요구해 입주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주민 피해가 커지자 시공사 측은 입주민이 최대한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몰려드는 비둘기떼를 쫓아내려고 그간 지하철 역사 안팎에 비둘기의 천적인 독수리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죠. 이걸로 충분하진 않았을까요? 추가로 비둘기가 앉을 만한 곳에 뾰족한 강철 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강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으로 비둘기가 날아듭니다. 조명과 창틀엔 비둘기 배설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표 끊는 데서도 이제 뭐 걸어 다니는 거를 봤고 여기 지금 탑승장에서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역사 내 비둘기로 인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년간 131건. 날아오는 비둘기를 피하려던 승객이 게이트 모서리에 부딪혀 다쳤고 단전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합정역 출입구 앞에는 비둘기를 막기 위해 천적인 독수리 사진을 올해 초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뾰족한 강철침을 설치해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하는 버드 스파이크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역사에는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스파이크를 갖다 놨을 때 못 얻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막아놓으면 다른 데 가서 앉게 되니까 지하철 공사 한 군데서 소용이 없습니다. 또 지하철 역사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둘기들이 많은 35개 역사에 조류기 피제나 음파 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국내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국영 석탄 광산, 내년이면은 다 문을 닫습니다. 석탄의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지역사회는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백승우 기자입니다. 내년에 폐광 예정인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 광업소입니다. 지역사회는 폐광을 앞두고 이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기수검 실시! 이상 없는 걸로 하고 인차 출발시키겠습니다. 인차 출발! 매일 아침 9시 140여 명의 광부들이 칠흑 같은 갱도로 들어갑니다. 이사까지는 3,0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에서 또 막장까지 들어가려 그러면 거기가 1,200m 정도. 50분 넘게 시커먼 갱도를 지나면 석탄을 캐는 막장에 도착합니다. 석탄 덩어리를 망치로 내려치면 까만 가루가 사방으로 퍼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20, 30년 경력인 광부들은 이 막장보다 곧 폐광을 앞둔 상황이 더 깜깜합니다.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4이에요. 지금 폐광을 하고 나가서 무슨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폐광 지역에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따로 나가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폐광되는 태백 장성광업소. 한때 우리나라 최대 탄광으로 6,000명 가까이 일했었지만 지난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장성광업소 안에는 이렇게 작업화 사물함과 세척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사물함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소속 광부 400여 명은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산재도 못 내고 산재를 한번 내면 딴 데 취업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주고 그냥 유로금 몇 편 주는 걸로 끝내려고 하니까. 광산이 성업 중일 땐 유난히 소고기집이 많았던 상가도 지금은 가게 곳곳에 폐업 신고를 알리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대어 살던 소상공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도시 붕괴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때 340여 곳에 달했던 탄광. 호황을 누렸던 석탄 산업이 이젠 역사의 한 자락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백수입니다. 교차로에 막 진입할 때 켜진 노란불 신호등. 급정거를 해야 하나 빨리 지나가는 게 안전 아닌가 순간 고민하게 되죠. 법대로 하면은 뭐가 맞을까요? 이혜주 기자가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란 승용차가 좌회전하려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부딪혔고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도 급하게 섰더라도 제동거리를 고려했을 때 오토바이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도 멈춰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교차로 노란불은 많은 운전자가 고민에 빠지는 이른바 딜레마존. 쓸까 말까 막 그럴 때 그 노란불인데 가라는 신호죠. 빵빵거리면 이제 나는 내 소신대로 해야 되니까. 사거리에 진입이 돼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기 전에 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든 좀 급제동을 했어도. 얼마 전 교차로 직전에 급하게 멈춰선 승용차를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더라도 일단 무조건 되고 멈추라는 거죠.
뒤에서 버스가 오건 트레일러 오건 덤프트럭이 오건. 결국 교차로 진입 전부터 속도 줄이고 앞뒤 차량 간격을 살펴 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대만 수도에서 공중에 흩날리는 돈다발을 잡으려고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이 공짜 돈 챙기려다가 다친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의 번화가 빼곡하게 뒤엉킨 사람들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연신 손을 뻗습니다. 한 남성이 빨간색 스프레이건으로 지폐다발을 공중에 쏘아올리자 사람들이 한 장이라도 더 잡아보려 한꺼번에 몰려든 겁니다. 현장은 서로 밀치고 넘어지는 사람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의 한 온라인 방송인이 길거리에서 현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건데 약 3,000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남성은 우리 돈으로 약 420만 원 상당의 지폐를 뿌렸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선 일부 위조 지폐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행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我本意没有恶意，但是我不知道这么多人来，所以 한 현지 매체는 한국의 이태원 참사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돈을 뿌린 남성에게 공공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벨트로 목을 조르고 다짜고짜 주먹질을 합니다. 미국 뉴욕 기란복판에서 벌어진 이런 묻지마 범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흰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벨트를 들고 한 여성의 뒤를 바짝 쫓아갑니다. 잠시 뒤 올가미처럼 만든 벨트로 여성을 뒤로 당깁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자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갑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한 30대 남성이 이른 아침 거리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공개 수배된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2달간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사건만 12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You guys, I was literally just walking and a man came up and punched me in the face. Oh my God, it hurts so bad. I can't even talk. 지난주에는 70대 여성이 뒤통수를 가격당해 중상을 입었는데 용의자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SNS를 통해 각종 묻지마 범죄 현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맞은 일본의 최대 골칫거리는 전국적으로 900만 채에 달하는 빈집입니다. 흉물처럼 방치돼서 각종 사고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일본 사회는 이 빈집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도쿄의 서쪽에 있는 세타가야구는 유명인이나 부유층이 많이 사는 고급 주택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버려진 집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급 주택가 안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 버려진 빈집들이 보입니다. 집 주변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세타가야구에만 이런 빈집이 5만 채나 됩니다. 火事だと近くの人は大変だと思いますよ. 빈집은 도쿄에서만 89만 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일본의 빈집은 3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 현재 900만 채가 됐습니다. 7채 중 1채가 빈집인 상황입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시작된 불황에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시골뿐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빈집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자구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빈집을 무료로 빌려 리모델링을 한 뒤 숙박시설이나 가게로 이용하고 몇 년 뒤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빈집 재생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工事費用が思ってたよりもかかってしまうこともあるので、いろんな方に使ってもらえるっていうところで空き家の所有者さんにもいいし。 도쿄 에도가와구는 빈집을 매입해 어린이 공부방이나 어르신 쉼터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みんなと仲良くできる家で 빚이나 상속 문제 등 빈집을 둘러싼 문제 해결 전문 상담가도 등장했습니다. 民間の問題は行政は入れないので、そういった民間の問題を行政に代わって問題を解決していくのが我々その空き家活用コーディネーターになって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관리가 안 된 빈집에 고정 자산세 경감 혜택을 없애는 강력 대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파란 하늘에 봄바람까지 오늘은 계절의 여왕 5월다운 날씨였습니다. 경기 수원에는 봄꽃 양귀비꽃이 빨갛게 존재감도 드러냈는데요. 내일도 맑고 따뜻한 전형적인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쌀쌀해서 외투가 필요합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내일까지는 건조함이 나아지지 않아서 불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3도, 대전 11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기온과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대구와 강릉은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이 봄볕에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모레 부처님 오신 날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 있습니다. 이때 강원 지역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겠고 전국의 낮 기온도 반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뒷말들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됐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한다. 본인이 검사일 때 했던 이 말들이 지금의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원칙과 소신을 지켰다. 당당히 설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원칙 그대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